올해도 풍년이 예상되면서 쌀값은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의 쌀값 안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농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인 23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전북 지역 강수량은 10에서 50mm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부정채용 의혹과 연관된 증거물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인을 받지 않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유명 프로파일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성추행 의혹 등으로 피해 여성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인 23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전북 지역 강수량은 10에서 50mm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았지만 전주와 익산, 김제 등 9개 시군에는 한때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서 29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쌀값 하락에 농민들이 급기야 논을 갈아엎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면서 쌀값은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인데 정부의 쌀값 안정책은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명기 기자가 자세한 내용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은 4,700여만 원.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농업의 소득, 보조금 등을 전부 합친 액수입니다. 하지만 순수 농사만 지어 벌어들인 평균 농업소득은 1,4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20년 넘게 제자리 수준입니다. 농업소득이 평균적으로 1,600만 원이잖아요. 1,600만 원 벌어가지고 누가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다 도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쌀값이. 하지만 곤두박질 중인 쌀값에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도 생겨납니다. 지난해 8월 기준 5만 5천 원 선이던 쌀값은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가을 쌀값 폭락이 예상되니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이것을 격리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그것도 찔끔찔끔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쌀값을 하락시키는 지적가격 역공매 방식으로 정부는 시장 격리를 했습니다. 식탁 물가는 오르는데 쌀값만 정반대인 상황. 이미 인건비와 농자재가 폭등으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필수 농자재의 인상은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나타나고 연말이 되면 생산한 농산물을 모두 팔아도 밀린 외상값이나 갚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문제는 올해 쌀농사도 풍년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7월 말 기준 농협쌀 재고량은 45만 톤이 넘는 상황. 다음 달부터 햅쌀이 출시되면 가격은 더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야 될 텐데 지역 농협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고 3,400억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중앙회나 정부가 매수 처리를 해야 된다. 정부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쌀값 안정화를 이루어내야 된다. 농민들은 해마다 수입하는 40만 톤 정도의 밥상용 쌀도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WTO 가입을 위해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며 쌀만 20년간 개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TRQ 수입쌀이 해마다 무려 40만 8천 톤이다. 그 수입쌀만 없어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쌀 부족 국가이다.
쌀값 하락을 막고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기왕에 하는 거라면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은 오는 29일 전국적인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2일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범위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자택과 김유상 현 이스타항공 대표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부정채용 의혹과 연관된 증거물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인을 받지 않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유명 프로파일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프로파일러인 A경위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경위는 주무부 장관의 공인을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위는 또 성추행 의혹 등으로 피해 여성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23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도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번 주를 정점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서 초겨울,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감염됐던 사람들, 그리고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 모두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초기 코로나19처럼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이후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응급실 시스템을 점검해 지금보다 더 단단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전북 지역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규제하는 DSR 3단계가 시행된 7월 이후부터 이 대출 금액이 더욱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6월 중 전북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8조 3,833억 원으로 전월 대비 373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2조 1,008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올 상반기 동안 1,79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지난 2월 마이너스 36억 원에 이어 3월 마이너스 568억 원, 4월 마이너스 54억 원이었다가 5월에는 497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엔 다시 마이너스 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몇 달 동안 연속적으로 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금융동향을 집계한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반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1,240억 원이 늘어 722억 원이 증가한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는데요.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찾아내고 실현시키는데 당정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당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신다면 훨씬 과거에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앞으로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도 더 많이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역시가 있는 곳은 뭐 메가시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전북 소회에 대한 큰 공감이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함께 해주시려 했기 때문에 좀 올해 안에 도민들에게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정읍시가 23일부터 전통시장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금액에 따라 최대 15,000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샘고울시장과 신태인시장, 연지시장에서 상품권 환급을 진행하며 예산 5,5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부담과 치솟는 물가로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의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원시는 아영면 각 마을별 유래와 관광지, 흥부문화를 소개한 책자 흥분의 집을 발행했습니다. 이번 책자는 아영면 발전협의회와 지리산 노인복지센터의 후원을 받아 아영면의 26개 마을별 유래와 각 마을별 지도가 담겼습니다. 또 1500여 년 전 가야 역사와 아영 팔경, 아영의 전설, 흥부문화에 대한 지식을 담아 아영면에 대한 종합 백과사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